사실 저는 열심히 가고 있는 사업자고 아직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지만 저는 상당히 자존감이 높은 사업자예요. 뉴스킨을 선택한 내 자신이 너무 대견하고요. 어떻게 내가 이 사업을 알아들었지? 어떻게 알아듣고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 요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강의에서 이야기하는 삶의 어떤 선택권이 나에게 있는 삶, 그것을 진짜 이뤄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가 참 대견한 요즘입니다. 저희 팀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작년부터 이야기했던 게 바로 이 팽창에 대비하라 였습니다. 이 말 어떠세요? 팽창에 대비하라. 멋진가요? 네. 이 얘기를 한 게 벌써 한 3년쯤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저희 팀 되게 작은 조직이었고 지금도 크지 않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팽창할 것을 믿었어요. 혹시 딱딱한 유리병에다 물을 담고요. 냉동실에 넣으면 어떻게 되죠? 네, 터집니다. 네, 터져버리고 깨져버리죠. 그 물을 꽉 채워서 담았을 경우에는 터져버리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말랑말랑한 고무 병에다가 물을 넣으면 팽창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부풀어 오르죠. 그래서 유연한 조직이어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사전 정보를 듣기로 여기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실전적으로 엄청 뛰고 계신 분들이라고 들었어요. 맞나요? 그리고 최소한 조직을 키우고 싶으신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벌고 싶으신 분들이 와 계실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제가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팽창을 하시는 시기가 와간다는 감을 직감적으로 저는 느끼거든요. 아, 누스킨이 팽창하겠구나. 아, 진짜 이제는 크겠구나. 이제는 터질 일만 남았구나. 이런 것들이 요즘 리더 사장님들이 되게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팽창에 대비하라라는 말을 했었고요. 3년 전부터 저는 무슨 말을 했었냐면, 사장님들 기다리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모두 선배 사업자가 될 것이고, 앞으로는 저 사장님하고 사업하고 싶어요 하고 이력서 들고 오는 날이 올 거예요.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요즘 그래요, 안 그래요? 스폰서 골라서 오죠. 제가 사업 초기에 할 때쯤만 해도요. 아, 누스킨 뭐야? 그리고 저는 누스킨이 한 스킨 짝퉁인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누스킨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뭐야 이거 만들다 말았어? 막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는데요. 지금은 나가서 여러분 전달하시면 누스킨 좋다는 걸 설득할 필요가 있던가요? 없죠. 그냥 누스킨 좋은 건 다 알죠. 그런데 조금 깨어있는 사람은 야 누스킨 잘하면 돈도 되는 것 같더라. 내 주변에 누스킨 리더 있어. 이런 분들 있으세요. 여기서 1, 2년, 3년만 더 가볼까요? 어떤 일 일어날 것 같으세요? 야 누스킨 제대로 나만 하면 성공하는 일이야. 백만장자 되는 일이야 라고 다 알걸요. 저는 그걸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도 진짜 사업을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고 요즘에 엄청나게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 중에 한 분 사례를 좀 소개할까 합니다. 이분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본인 역시도 20 며칠 만에 대리점이 마감이 되고 1대 파트너를 또 17일 만에 배출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루비 라인이 세팅이 거의 다 되었거든요. 본인이 이게 바로 TR90 때문이죠. 저희는 기승전 TR이잖아요. 점프 스타트로 15일 만에 임상을 내었고 그것을 보고 또다시 한 달이 되기 전에 TR90로 얼굴색이 이렇게 바뀌면서 몸이 완전히 바뀌었고 제대로 된 레시피를 통해서 또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이분이 사실은 3년 전에 사업을 했다가 그때는 쉽지 않은 환경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잠깐 멈췄던 파트너인데요. TR 고가 2년이 되어서 다시 온 거예요. 그런데 벨로시티를 만나버린 거죠. 예전엔 그 보상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TR90가 이제는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시스템으로 TR90를 받아들이는 눈이 바뀌었죠. 그렇게 해서 운동 모임에 아까 그분이 나오게 되면서 동시에 2명씩 복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복제되고 동시에 2명이 나오면서 한 달 만에 마감이 되면서 또 소개가 나오면서 누페스타가 달성이 되었고요. 1대 파트너는 17일 만에 마감이 되고 지금 이번 달에 벌써 4,000점 가까이가 되어 가고 있고요. 이번 달에 5천, 6천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 파트너는 2만 라인을 목표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투잡으로 일을 하고 있고 개인으로 자기 장사를 하면서 하고 있어서 쉽지 않지만 자기가 노력한 거 이상으로
대리점이 되고 나서 너무나 빠른 돈이 되는 걸 보면서 정말 놀라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T&T 끝나고 무조건 T&T 들어간 무조건 LOI 데몬 브랜드 체인지 이 과정으로 밟아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데몬하고 나중에 T&T 넣고 했죠. 아마도 여러분도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급 보너스가 됨으로써 정말 많은 커미션들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20대 파트너가 주급으로 130만 원 처음 받는 순간 너무 기뻐서 저를 소고기를 사주더라고요. 예, 이 친구는 150, 200 가까이 200도 못 받았던 친구인데 자기 전에 했던 일에서는 뉴스킨에 와서 주급으로 이렇게 돈이 되는 걸 보고 가능성을 보고 지금 이 친구도 루비 라인 세팅이 끝났고요. 유지를 위해서 가고 있고요. 이렇게 저도 주급으로 330만 원까지 받아봤거든요. 근데 저희 팀 안에 중국 파트너가 계세요. 그런데 이분은 주급을 410만 원까지 받는 일이 있더라고요. 하는 만큼 주는 회사인 거죠. 사실은 내가 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건데 사실은 하고 싶죠. 안 하고 싶은 사람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왜 전부되지 않을까? 저는 이게 항상 고민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 고민이 너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포도송이의 이 네트워크 조직을 많이 비유를 합니다.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은 어떤 포도송이를 갖고 싶으세요? 자세히 보시면 다 같은 가지인 것 같지만 왜 어떤 포도송이는 이렇게 여리여리하고 아담하고 왜 어떤 포도송이는 나뭇가지가 휠 정도로 많은 포도송이를 맺고 있을까요? 이것이 다 여러분의 파트너라고 생각해 보세요. 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하죠? 한 명 한 명 여러분의 파트너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풍성한 포도송이를 가져야만 내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체 뭐가 차이일까를 엄청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되게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부스트도 좋고 TR90도 좋고 또 앞으로 어떤 멋진 도구가 올지 몰라요. 그런데 그 어떤 멋진 도구가 오더라도 이게 나 아짜죠? 나부터 시작이구나. 이것을 제가 깨닫는 엄청난 초창기에 많은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경인교대 국악번이고요. 저희 남편은 연대 성악과를 나와서 성악을 하면서 오페라 가수도 하고 하루에 10,000명 앞에서 찬양을 인도했던 솔리스트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가 사랑하는 아이가 생기고 우리 미래를 생각하려고 했더니 노래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직장인만큼 버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대 결절이 오기 시작하고 회복하는 시기가 늦어지기 시작하고 하면서 한 3년 정도 보험회사에 가 있었을 때 모습이에요. 상황은 쉽지 않았지만 항상 늘 유쾌했던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참 고마운 건 저희는 아이들을 부모님께 맡기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모님 역시도 아직 은퇴하시지 않았는데 저희가 짐을 드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고맙게도 저희 남편이 상당히 가정적이어서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를 더 잘 봐주는 거예요. 원래 밥 해준다 그래서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아이까지 잘 봐줘서 참 고마웠지만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다니면서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었겠죠. 그때 저희 남편이 강의 한 번을 듣고 뉴스킨 사업을 결정하고 옵니다. 입사 동기였던 친하지도 않았던 어떤 아주머니께서 밥을 사주면서 중요한 건 밥을 사줬다는 거예요. 장영이기 때문에 밥을 사줘서 마음이 열렸어요. 혈액형별 이것도 중요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강의 한 번을 듣고 갈바닉이라는 아이템 재구매 되겠는데 이런 구조야 프랜차이즈 확장 오케이 이거 되겠네. 그러면 우리 와이프 같이 해야 빠르겠구나 라는 걸 얘기하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당연히 반대했겠죠. 저는 남편이 하다 다단계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이혼하자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역시도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제품도 받고 구조를 보고 나서는 나부터 내 몸 하나만 제대로 내가 여기에 올인을 해서 5년 정도 집중을 하면 못해도 내가 1,500에서 한 2,000 정도가 나오는 구조만 만들어놔도 난 땡큐네. 내 자녀 그리고 내 부모 위아래로 다 살릴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용기를 결심하고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잘했을까요? 못했겠죠. 왜냐하면 저는 교사만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교사는 학교를 졸업해서 또 학교로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종치면 움직이고, 종치면 쉬고, 종치면 수업하고, 수동적인 것이 너무 익숙했던 사람인 거예요.
바라본 적도 없죠. 어머니, 어머니 소리만 해봤지. 뭐, 언니, 뭐, 남 믿고 써봐. 이런 말을 할 일이 없었잖아요. 어쨌든 해야 될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결심했어요. 다 두려웠지만 그냥 일단 부딪혀보지 뭐. 한 가지 저의 장점은 어릴 때부터 전학을 많이 다녀서 환경에 많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해보지 뭐. 해보고 안 되면 학교로 돌아가지 뭐. 딱 심플했어요. 그냥 심플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시스템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루비는 남편이 했고요. 생애 첫 랠리를 루비 드레스를 입고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무것도 몰랐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장님들,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러 왔기 때문에,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친목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를 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시간을 단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의 이 사업의 목표는 제 노동 시간을 빠르게 단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부터 은퇴를 빠르게 하자. 이게 저의 목표인데요. 그러면 사장님들 혼자서 만지비하는 사업자를 갖고 싶으세요? 2,000지비하는 파트너 4명을 가진 사업자를 갖고 싶으세요? 네, 당연히 두 번째죠. 근데 보상 계산할 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개인적으로 봤을 땐 누가 더 돈 될까요? 지금 벨로시티 보상에서는 1번이 더 돈 돼요. 사실은. 그런데 왜 여러분은 다 2번을 선택하셨나요? 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1번은 혼자 하거든요. 사람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을 땐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에너지를 꾸준히 혼자 유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팀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나 혼자 이렇게 우뚝 서 있는 것보다 이렇게 있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저는 브로콜리를 볼 때마다 레버러지를 생각하거든요. 브로콜리 혼자서 이렇게 우뚝 서 있잖아요. 근데 얘를 자르세요. 이게 더 잘 익고요. 양도 더 많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랑연에서는 이걸 젖소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슈퍼 젖소가 아니라 정말 2,000집이 하는 젖소들이 많은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이거를 해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또 뭘까? 결국은 또 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 이 메타인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되게 객국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날 메타인지라는 걸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교육학을 했기 때문에 메타인지라는 말을 배웠었거든요. 그런데 완벽한 공부법이라는 책을 쓰신 신영준 박사의 채널을 보면서 또 메타인지를 얘기하는 걸 보고 누스킨을 누가 잘할까 생각해봤더니 메타인지 높은 사람이 잘하더라고요. 자, 이 메타인지 뭐냐면요.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보는 거울이에요. 이거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도깨비 보셨나요? 그 도깨비에 보면 사람이 죽고 나면 자기 몸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오죠. 그리고 나서 내가 나를 바라보죠. 이게 메타인지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내가 집중력이 자꾸 흐트러지네. 아, 정신 차려. 이게 메타인지인 거예요. 그리고 이번 달 지금 오늘 며칠이지? 오늘 10월 24일이고 디데이 이제 30일이 남았는데 나는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네. 이 부분을 좀 보완해 볼까? 내가 대면을 안 하고 있네. 대면을 해볼까? 이렇게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메타인지래요. 이거는 많이들 되실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스스로를 믿는 능력도 메타인지라는 거. 내가 나의 능력을 믿어야 나를 점검할 수 있거든요. 내가 나를 제대로 보려면요. 내가 나를 믿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어떤 누스킨을 했냐면요. 공무원의 누스킨을 그렇게 오래 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요. 안 했는데 한 척해요. 고객한테 컴플레인이 들어올 걸 알아요. 근데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야. 이 사람한테 아직 연락 안 왔잖아.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좀 더 버티자. 좀 더 버티자. 그렇게 하다가 사람을 잃는 거죠. 그런 적 없으셨어요? 그리고 뻔히 그 사람이 컴플레인 걸 거 아는데 괜찮아. 아직 나한테 얘기 안 했잖아. 먼저 한번 연락하면 될 거를 먼저 연락 안 왔으니까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러고 있는 거. 이게 수동적인 공무원의 누스킨이에요. 근데 직장인이셨던 분들도 이런 분들 있어요. 스폰서님이 저한테 얘기 안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안 했죠. 공지사항 그거 누스킨몰에 메일 올라오는데 톡방에 안 올라왔잖아요. 그거 안 알려주셨으니까 제가 몰랐죠. 왜 안 해주세요? 이런 분들 많거든요. 제가 이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걸 제일 많이 저를 옆에서 깨부시려고 까발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저희 남편인 김동범 사장이에요. 너 그렇게 할 거면 학교로 돌아가. 왜 이래?
학교로 돌아가. 이러면서 엄청 깨졌거든요. 그래서 365일 중에 거의 370일은 싸운 것 같아요. 인정하기 싫었어요. 안 했는데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였냐면 내가 못한 게 까발려질 게 두려운 거죠. 내가 나를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세 번째가 안 됐어요, 제가. 메타인지에는 1, 2번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인정하는 것도 메타인지래요. 인정이 되던가요, 근데? 내가 나를 인정이 돼요?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보기 위해서 자, 팀워크가 왜 필요하냐? 제가요, 누스킨 보상을 보고 이걸 깨달았잖아요. 우리는 팀워크 사업인데 그래서 내가 팀 안에 섞여 들어가야 되고 팀의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혼자 하면 편하겠어. 특히 개인기가 뛰어나신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이거 내가 혼자 하면 편할 텐데. 이놈의 파트너 직원이라면 자르기도 하지. 말도 안 듣고 연락도 안 되는데 이거 자르지도 못하고 뭐 이런 때 없으셨어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대체 너 뭐냐? 누스킨 너 뭐냐? 내가 대체 널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거냐? 왜냐하면 저희 부부는 처음부터 누스킨을 하기 위해서 둘이 동시에 전업을 했어요. 그런데 누스킨으로 뭘 저장해 놓은 돈도 없었고 누스킨 하려고 뭐 제가 뭐 대출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둘이서 700만 원이 있어야 생활했던 게 그냥 누스킨으로 한 번에 다 했어야 된 거죠. 그러니 당연히 초반에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 고민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들 질문 드릴게요. 백종원이 부럽죠? 사실은 그 누구요? 백종원 와이프가 더 부럽긴 하지만 이 백종원이 가진 시스템이 부럽단 말이에요. 전국에 한 2,000개의 프랜차이즈가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자고 일어났더니 뿅 하고 본사가 돼버렸어요. 백종원이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2,000개의 프랜차이즈에서 올라오는 모든 컴플레인이 한 개씩만 올라오도 2,000개예요. 감당할 수 있으시겠어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컴플레인 한 개씩만 올라와도 2,000개의 컴플레인이 본사로 집약돼요. 이 구조의 문제는 뭔 것 같아요? 일당백이에요. 혼자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민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이걸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딱 봤더니 와, 저는 이걸 보상 풀 때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야, 이 구조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방패막이가 돼주는 거구나. 나는 완벽하지 않은데 나는 1인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지 않은데 내가 못한 걸 스폰서들이 커버해주고 있고 또 내가 연약한 부분을 내 파트너가 커버해주고 있네. 이쪽 라인에서 올라오는 컴플레인을 같이 고민하는 거죠. 또 여기서 올라오는 고민들을 같이 전략을 고민하는 거고 함께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편한 거였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래서 팀워크가 필요한 거네. 그래서 팀 리더가 돼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나니까 그럼 쇼더 플랜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죠. 2 곱하기 2는 6 다음으로 중요한 그림이 저는 이건 것 같아요. 가르치다, 후원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후원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나겠죠. 내가 가르칠 줄 알아야 하고 그 사람이 또 가서 후원하는 방법까지 가르치고 하려면 이 라인에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후원을 해야 된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팀이 필요한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팀을 갖고 싶으세요? 근데 여러분의 스폰서님에게는 어떤 팀을 선물하고 계신가요? 왜? 우리는 주식회사 정종아이고 주식회사 윤소연이고 주식회사 백송은이고 최동현이고 조미라고 이렇게 돼야 되니까 나로부터 내가 어떤 팀을 갖고 싶은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사장님 팀을 딱 그렸을 때 사진을 찍었을 때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는 분? 나는 우리 팀의 5년 후 딱 찰칵 다 같이 사진 찍었을 때 우리 팀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라요. 하신다면 여러분은 이 관점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아직 내가 나로부터 발생한 어떤 팀에 대해서 결정적 관점 차이가 없다. 그러시면 지금부터 고민하시면 돼요. 왜냐면 저는 이게 없었거든요. 남편이 하라 그래서 했기 때문에 맨날 찡찡거렸어요. 야, 네가 하자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근데 또 남편은 지가 소개해놓고서 야, 너 그렇게 할 거면 나가. 막 이러고 그만둬. 막 이러고 저는요, 심지어 저희 팀톡방에서 제가 스폰서인데 2번이나 쫓겨났었어요.
빵 터지시네요. 저희 팀 이름이 탄탄대로거든요. 저희 팀톡방에서 저희 남편이 맨날 제가 자꾸 안 했는데 하는 척하고 막 말만 번지르르 떠들고 초반에 막 그랬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할 거면 리더 되면 더 재앙이야. 나가. 너 그만해. 누스킨 안 해도 돼. 학교로 돌아가. 맨날 지겹게 들었던 게 학교로 돌아가였어요. 지가 소개해놓고. 저는 사실 공동자 나부랭이지 대표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너무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를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제가 입문했을 때 티안라인티가 나왔거든요. 저는 2013년 9월에 전업을 했는데 10월에 티안라인티 선런칭이 지금처럼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티안라인티가 너무 좋았던 게 평생 다이어트를 고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다이어트의 기전이 딱 이해되는 순간 야 이런 미친 제품이 어딨냐 이렇게 편한 제품이 어딨어 하고 그날 당일에 거의 50세트가 팔려 나갔어요. 저 이하로 그러니까 같이 하는 파트너도 없었는데 거의. 그래서 그 포인트로 다이아몬드가 그냥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고민이 없던 사람이에요. 아까 메타인지 보셨죠? 나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남편이 하라고 하니까 뭐 돈은 될 것 같으니까 하는 누스킨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다음 차례는 뭐겠어요? 다 떨어져 나가는 것 뿐이죠. 그제서야 제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늦게 다른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회사구나. 사장님들 1인 기업은 되게 좋죠. 우리가 막 해시태그에 1인 기업, 디지털 플랫포머, 뭐 플랫폼 사업가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인 거 아세요? 1인 기업은요. 편해요. 맞아. 누스킨 할 때 다 해주니까 되게 편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왔는데 되게 할 게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 분 안 계셨어요? 회사가 다 해준다며.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할 게 많은 것 같지? 광고도 내가 해야 되는 것 같고, 임상도 내가 내고, 뭐 광고 문구도 내가 만들어야 되고, 왠지 배달도 내가 하는 것 같고, 막 뭐가 다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해보기 시작하니까, 아, 나는 마케팅 회사를 차린 거구나. 근데 우리 마케팅 회사는 누스킨 제품만 중점적으로 광고하는 마케팅 회사인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총무부도 하고, 마케팅부도 하고, 영업부도 하고 다 해야 되니까 처음에 이게 어려워 보이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 1인 기업을 세우기 위해서 철학이 있어야 될 건데, 아, 회사도 기업 분석을 3개월마다 재무제표를 하니까 나도 내 분석을 해야겠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조규철 사장님의 그래 그래 그래라는 책을 보셨나요, 혹시? 거기에 보면 1장의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요. 철저한 자기 객관화를 하라고 나와요. 그리고 쇼더 플랜에도 보면 처음에 후원의 대상은 100% 자기 자신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이 강하고 무엇이 약점인지, 나는 어떤 열등감이 있는지, 나는 어떤 나쁜 습성이 있는지를 아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게, 아, 나는 습 자체가 수동적이구나 하고 인정했어요. 근데 이 인정이 진짜 안 돼요. 인정 잘 되시던가요? 내가 나를 들여다보는 거 이거 진짜 짜증나요. 엄청 찌질하거든요. 근데 그거 아시죠? 내가 나를 속이는 거는 오히려 가능해요. 남을 속이는 게 쉬울 것 같죠? 남들은 나의 단점을 다 알고 있어요. 스폰서도 알고 있고 파트너도 알고 있는데요. 내가 나의 단점을 알지만 외면하기 되게 쉬워요. 나의 찌질함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경우 없나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 중에도 어려운 어떤 그 고비가 나왔을 때 여기서 한 번만 더 해보면 뛰어넘을 수 있는데 거기서 포기해요. 그리고 동굴로 숨어버려요. 근데 여지없이 그 다음에도 또 어려운 게 나면 거기서 계속 무너져요. 아, 저분은 저걸 들여다보고 한 번만 이를 악물면 될 텐데 저게 안 되는구나. 이거를 내가 알지만 안 고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까지 해서 성공하고 싶지 않은 거죠. 여기서 인정해야 돼요. 내가 진짜 성공하고 싶으면 어느 만큼까지 성공하고 싶지? 이런 분도 있어요. 항상 남편도 이분을 오냐오냐 떠받들고 나는 외동이야. 그래서 항상 주인공이었어. 대화 안에서도 나는 항상 주인공이어야 했어. 그래서 은근 이런 분 있죠. 대화의 중심에서 멀어지면 괜히 막 말 끊고 대화를 딴 데로 돌리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사업에 그대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처음엔 당연히 스폰서들이 어때요? 아우 사장님 막 이렇게 제대로 안착하기까지 도와주죠. 근데 그 다음에 이분이 파트너가 나왔으면 스폰서의 관심이 어디로 가요? 정상이에요? 그 파트너를 안착시키는 게 나를 위해서 정상이죠. 제대로 된 스폰서링인데 스폰서님 저 이제 찬밥인 거죠? 그래 뭐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을 것 같죠. 그리고 이런 분도 있어요. 나는 내 안에 열등감이 되게 강한 사람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이분은 집 안에서 성장 환경 자체가 경쟁을 부추기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등수를 매겨요. 근데 여기에 오면 등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어제보다 나아지면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이랑 비교를 하는 거야. 저 사장님은 나보다 늦게 왔는데 나보다 빨리 가는 것 같네. 저 사장님이 여기에서 왜 저분이 1등이야? 어씨 하고 그게 내가 오기로 발동하면 괜찮은데요. 대부분의 사람은 끌어내려요. 근데 이게 객관적으로 나를 들여다보세요. 나의 성장 환경의 원인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요. 감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이 앞으로 성장을 하시고 우리가 조직을 키우려면요. 감정과 비즈니스는 분리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 또한 자존감이 낮으신 분은 그래 너는 그러니까 못하지. 너 자꾸 자기를 탓해요. 왜 자꾸 그렇게 자기를 탓하는지 모르겠어요. 칭찬해 주세요. 근데 객관적으로 분석하라는 거예요. 기업 분석하듯이. 내가 이런 성장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는 이런 부분이 약하구나. 그냥 분석하는 거예요. 내가 맨날 밤마다 치맥을 먹어서 이렇게 살이 찐 거구나. 분석하듯이. 자책 말고요. 그게 되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이 돼요. 그래서 부자 아빠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업가의 영혼.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비행의 환희와 유쾌함을 느끼기 전에 감정적인 침체 상태를 겪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개인적인 의심과 감정적인 좌절 시기를 겪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어떤 어려움에 부딪혀도 나를 비와 아이 사분면에 머물게 하는 것은 내 영혼이다. 여러분에게는 사업가의 영혼이 있는 것 같으세요? 네. 아무리 힘들어도 감정적인 좌절을 겪지 않으려고 자꾸 피해요, 우리는. 근데 그걸 인정하면 사업가의 영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터널을 되게 길게 겪었을 때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다이아몬드까지 갔다가 실제로 이제 그 다음에 떨어지는 것밖에 없잖아요. 올바로 가르친 것도 아니고 저는 쇼더 플래닝이라는 책을 읽는 지 3년 지나서 알았거든요. 책도 하나도 안 읽고 그냥 몸으로 부딪혔어요. 그래서 막 그냥 주먹구구로 동네 구멍가게 하듯이 사업을 했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안 됐죠. 그리고 저한테 스폰서는요, 교장 선생님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누구나 내가 이전에 해왔던 습관대로 누스킨을 봐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같은 사람은 웬만하면 안 부딪혀야 되죠. 스폰서한테 웬만하면 연락을 안 했어요. 그러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시기가 오면서 한 라인 남고 다 떨어져 나가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고책을 팔아서 분유를 사본 적이 있고요. 네, 혹시 책 팔아서 생활비 써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 잘하고 싶은데 나는 당장은 버텨야 되는데 우리 엄마한테도 말을 못해. 저희 엄마는 제가 누스킨 한다 그랬을 때 저랑 연락을 끊으셨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에너지 빼는 거 싫어서 엄마랑 연락을 안 하고 지낸 시기가 있었어요. 잘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SNS에 나는 교사를 그만두고 했을 때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엄청 관종 같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SNS에도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것들을 다 정리를 하기 시작하고 제가 300만 원짜리 불가리 반지를 갖고 있었던 걸 압구정까지 제 발로 가서 45만 원인가에 팔고 오면서 진짜 이를 악물면서 나 진짜 이거 내가 성공해서 누스킨 커미션으로 나한테 선물한다. 이런 때가 있었어요. 혹시 사장님들 그런 터널을 지나고 계신가요, 혹시? 근데 포기는 안 되죠. 이때가 제일 짜증나요. 누스킨을 알아버려서 포기는 안 돼요. 정말 통장에 뭐 이런 경험 없으신 분 없을 거예요, 아마. 10,000원, 20,000원밖에 없었던 시기도 있었고, 그때 제가 느꼈던 건 이거였어요. 저 끝까지 가면 정말 햇볕이 환하고 산소가 아주 프레시하게 들어올 걸 알아요. 근데
내가 저기까지 가고 있는 것도 알아요. 잘 가고 있는 것도 알아요. 너무 잘 가고 있어. 이건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그런데 내가 저기까지 가기 전에 숨 막혀서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시기가 있으신가요?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제가 했던 건 이거예요. 저는 잘한 거는 나중에 봐서 알았어요. 가치 있는 것에 쉬운 일은 없구나. 나는 그래도 사업가 영혼이 있었구나. 학교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야 해? 라고 하는 시기가 올 때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다면 분명히 결과는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건 척하지 말아야 해요. 저는 척을 오래 했기 때문에 더뎠던 것 같아요. 이 누스킨이라는 사업이 진짜 신기한 게 뭐야? 하나님도 아니고 신도 아닌데 누스킨이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 책 읽는 거랑 똑같다고 비유를 하면 1장, 2장, 3장 읽다가 나 이거 안 읽었는데 읽은 척하고 넘어갈 수 있죠. 척하고 막 강의할 때는 막 청산유수를 얘기하고 나 잘 되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스킨이 알아요. 그래서 또르르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너 아직 파트너들하고 진짜 소통하는 거 못하잖아. 소통하는 척하는 거잖아. 너 진짜 그 사람 위하지 않잖아. 이러면요. 왔던 조직이 다시 흩어져요. 공감하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진짜 신기해요. 그리고 다시 또 막 해요. 그 부분을 메꾸고 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또 내가 척하는 시기가 오죠.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너 이리 와. 아직 스폰서한테 진짜로 팔로우십 없잖아. 이러면 다시 떨어져요. 그게 커미션으로 그대로 반영이 돼요. 공감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이랬어요. 그때 그냥 나 맞짱 뜨자. 발가벗고 누스킨이랑 맞짱 뜨자. 그래서 그냥 진짜 예전에는 공무원이라는 직급이 나를 보호해줬다면 나 그냥 누스킨에서는 다이다이 누스킨하고 나랑 다이다이 뜰래. 오케이 인정 하고 빨개 벗고 그냥 진흙탕에 들어가는 느낌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노래 하나를 들려줄 건데요. 그렇게 막 답답했던 시기에 어느 날 제가 이 노래가 들어옵니다. 많은 분들은 이 가사를 보면 이게 원래 촛불시위 할 때 많이 유명해졌는데요. 가사가 딱 누스킨인 거 아세요? 성장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가사에 여러분이 누스킨을 대입해 보세요.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으세요? 초반에 여러분들이 누스킨을 시작하셨을 때 그렸던 그 모습하고요. 순수한 열정을 소망해오던 푸른 가슴의 꼬마의 초창기에 정말 백만장자가 될 것 같은 그 모습 있죠. 어른이 돼가는 사이에 현실과 마주쳤을 때, 찌질한 나를 만났을 때 도망치지 않고 있나요? 피해가지 않고 있나요? 내 안에 숨지 않게, 나에게 속지 않고 있나요? 네, 부끄럽지 않게, 불행하지 않게. 저희 팀이 이거 듣고 막 정말 성장하고 싶을 때 이걸 들으면 막 눈물이 나요. 그래서 저는 차 안에서 이거 들고 짜증나! 짜증나!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나 요거 고치면 성장될 거 알아. 회사는 좋은 제품 다 주고요. 뭐 그 조직도 너무 잘 돼 있어. 시스템 다 돼 있어. 나만 잘하면 되는데 그 내가 안 깨지는 거예요. 짜증나! 이러면서 이거를 부르면서 도망치지 않으려, 피해가지 않으려 이거를 계속 외쳤어요. 그럼 맞짱 뜨자. 맞짱 뜨자. 사람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나만 바뀌면 되는데 내가 경영을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CEO가 돼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데 자꾸 맞짱 뜨기 싫으니까 탓해요. 이렇게 하면서도 여러분 맞짱 뜨십시오. 그냥 진흙벌에 들어가서 금덩이 갖고 나오면 내 거라고 했을 때 그냥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빨라요? 팔 걷고요. 종아리 걷어 올려서 저벅저벅 걸어 들어오셔서 주워 갖고 오면 제일 빨라요. 근데 그거 하기 싫으니까 깨끗 발로 찍찍찍찍 가다가 제 발에 걸려 넘어져서 팔도 진흙 묻고 머리까지 다 묻히는 거죠. 그냥 맞짱 뜨십시오. 오늘 저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어차피 구를 거 빡세게 구르자.